시간에 찍은 영상이 있길래 딱 봤었는데 반팔을 입고 있더라고요. 이 추운 날 왜 반팔을 입고 있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반팔을 입고 시작을 했더라고요. 너는 옷이 좀 두꺼워서 두꺼운 코트를 입고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 경험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전수해 주고 싶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만날 때는 나는 대학교 다닐 때 나 같은 교수님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럼 어떤 교수가 되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각 학생 한 명 한 명이 메이저가 됐으면 좋겠다. 단순히 마이너리티가 아니고 메이저가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메이저가 될 수 있을까? 학점이라는 거는 정해졌는데 우리 이진욱 프로는 며칠 영상을 보니까 A 플러스면 줬으면 좋겠다. 가급적이면 플러스를 줬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플러스든지 뭐 A든지 B든지가 사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학생들이 돈을 많이 벌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돈을 많이 벌게 할지, 그 돈 많은 게 어느 정도 될까? 그렇지만 저는 모든 것들을 다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같이 했던 것들은 제가 지금 제 사업을 하면서 실제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했던 토론, 발제와 토론과 발표는 제가 매주 화요일날 아침 7시에 모여서 2시간 정도 CEO들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것들을 고스란히 여기 가져와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느꼈던 그런 감정들은 제가 함께하는 CEO분들이 함께 느끼는 감정들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별거 다 배운 것 같아요. 여기서 뭐 더 배운다?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 다 영상을 녹화를 해서 올려드렸잖아요. 사실 우리가 사는데 바빠요. 초등학교 2학년도 바쁘더라고요. 대학생들 엄청 바쁘죠. 직장인들은 더 바빠요. 더 바쁜데 우리 이것들을 잘 한번 시간이 있을 때 아니면 시간을 내서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면은 처음에 내가 수업 시간에 들리지 않던 것도 들려요. 두 번째 들어보면은 첫 번째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요. 세 번째 들으면은 그때 어떤 사람이 어떤 말 한 거 그 부분 잘못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내가 미소를 지을 수가 있어요. 내가 좀 뭔가 아는 것 같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의할 게 누군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것을 다 믿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있네? 그럼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게 된 그 전면에 흐르는 것들을 내가 캐치할 줄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얘기를 했지? 나쁜 의도일까? 좋은 의도일까? 그것까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저 사람이 저 이야기를 한 의도는 뭘까? 저 사람이 저 결론을 내게 된 배경은 뭘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보면은 저 사람이 저분이 얘기해준 거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정답이라고 여기지는 않아요. 내가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들은 얘기를 어떻게 검증을 하지? 내가 질문을 통해서 검증을 할 수 있어요. 쪼막거리 백유찬 프로가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6명 정도, 7명 정도가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을 하는 가운데 백유찬 프로가 발표한 내용들이 검증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열심히 했네? 이 사람은 내용이 없는데? 이 사람은 이 부분에서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네? 나중에 내가 어떤 일을 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과 이 부분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질문을 안 했어. 그냥 듣기만 했어. 그러면 내가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선입견과 오해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질문을 하게 되면은 뭔가 그 과정 가운데서 껍질이 벗겨져요. 내가 이 사람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람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나는 이런 능력이 없는데 어쩌면 나는 이런 능력을 개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주의할 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들이 정답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 속에서 정리해서 발표한 거예요. 그리고 특허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건 옳습니다, 이건 그릅니다라는 제가 체크를 해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 영상들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은데 라는 어떤 의구심을 품게 된다면 한 번 더 깊게 파고 들어가면 이 사람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알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뭔가 얘기할 때는 일단 크로스 체크를 하자.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들은 내가 따라가진 않는다는 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발표를 통해서 저를 보여주듯이 여러분은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 차원재 프로가 되게 월등하게 잘하는 것 같아. 대신에 질문할 때는 핵심을 딱 찝어가지고 짧은 시간에 질문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 또 우리 배구찬 프로 같은 경우는 뭔가 사람들을 만나고 뭔가 일을 만들어가고 하는 걸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일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런 프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발표를 하면서 저희가 배웠던 거를 뽐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수님이 한 학기 동안 저희에게 배운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최영민 프로가 예전에 우리 그 서영호 변호사님이 오셔가지고 강의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럼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에 대해서 한번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한 다음에 서영호 변호사님이 어떤 예시를 들어가지고 뭔가 설명을 해줬어요. 그때 만약 최영민 프로가 그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제가 그 되게 감명 깊은 인사이트를 얻고 제 비즈니스에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중간 처리를 할 때 단순히 이건 이렇습니다 이럴 게 아니고 스토리텔링을 풀어가지고 이건 이렇기 때문에 이건 이렇습니다 라고 내가 했어야 되는데 그거 못했다는 것들을 발견을 했었거든요. 그걸 통해서 질문을 들 때 이제 제가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고맙다고 표현하고 싶고, 우리 차원진 프로가 매 시간마다 질문을 해줬어요. 청년 프로도 의지적으로 질문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그 내용이 조금 더 풍성해졌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여러분들이 또 이제 발표한 걸 들으면서 우리 이진욱 프로라든가 우리 양승원 프로 들으면서 또 이제 차원진 프로 발표한 거 보면서 이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그 과들이 있는데 이 과의 전공과 상관없이 왜 이렇게 많은 아는 지식들이 많을까, 요즘 대학생들이 다 이렇게 잘할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 영상을 저는 편집을 많이 했거든요. 편집을 많이 하면서 정말 성의껏 잘 발표했구나 생각이 들었었고, 처음에 발표를 들을 때는 내용이 별로인데 이 사람은 내용 숙지를 못했어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영상을 편집하면서 또 잘라낼 거 잘라주고 하다 보니까 되게 아름답고 멋있는 발표는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더 숙련한다고 그러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이 눈에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2016년부터 구체적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했고 1996년부터 특허 일을 했었고, 제가 여기에서 한 학기 동안 말씀드렸던 것들을 거의 28년 동안 수많은 스타트업 대표들에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계속 비즈니스 모임에서 이런 강연도 하고 토론도 이끌어가고, 근데 가장 리액션이 좋고, 물론 학점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은 가장 어떤 반응이 좋았던 부분들이 우리 모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양승원 프로 아까 질문도 이제 그런 질문 했던 것 같아요. 뭐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싫어하는 질문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질문인데, 어쨌든 간에 이상적인 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양승원 프로한테도 질문들 해줘서 고맙고. 저희가 항상 끝나고 토론 토의를 하는데 영상 편집하면서 한 번씩은 더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이제 그 토론 토의에서 냈던 의견들이 교수님께서 실제로 적용하셨던 게 있으신지, 아니면 적용해볼까라고 생각해보신 게 있으신지가 궁금해요. 토론 내용들은 사실 제가 보기 위해서 한 거라기보다는 여러분이 그거를 볼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녹화를 했어요. 근데 이쪽 녹화하면서 이쪽이 음성이 들어가서 잘 이제 제가 원하는 취지는까지는 못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들어본다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적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편집 시간이 길기 때문에 보지는 못했었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은 되게 여러 번 느꼈던 것 같아요. 앞에서 발표할 때. 그래서 제가 또 느꼈던 건, 우리가 뭔가를 발표하는 게 좋은 게, 발표 내용을 내가 정리해서 일방적으로 나만 발표를 했어요. 그럼 나는 성장이 없어요. 발표한 사람. 내가 알고 있던 것도 했는데 뭐. 근데 어떤 한 사람들의 피드백을 해주잖아요.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관점이 아니고 저 사람의 관점에서 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 특허적 사고방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 똑같은 강의를 제가 바깥에서 3번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특허적 사고방식이라는 키워드를 스스로 챙겼고 그거를 적용을 했어요. 뭔가 찾아보려고 했던 거죠. 아까 우리가 이제 노 액션, 노 찬스, 노 액션, 노 체인지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적용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라도 뭔가. 왜냐면 내가 학점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게 나한테 발언이 돼서 뭔가 내가 해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다른 사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최소한 10분 이상들의 영상 발표자를 가지고 있어요. 되게 중요한 게 어떻게 시작하냐, 언제 시작하냐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마치느냐는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영상 어떤 조회수는 아직 제가 오픈을 안 했어요. 좀 이제 하루와 이틀 후에 이제 오픈하고 그럴 텐데, 그 영상이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그 영상이 어떤 영향을 줄지. 가급적이면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그 영상을 여러분들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의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블로그에 올릴 수도 있겠어요. 아니면 제 채널이 있으니까 이번에 내가 수업을 듣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한번 듣고 나한테 피드백 좀 해줄래? 라고 해서 아는 사람한테 전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회수가 높아졌어. 근데 3년 후, 4년 후에 갑자기 연락 왔어. 혹시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하신 이진우 씨죠? 네, 맞는데요. 2024년도에 그 발표한 내용을 들었는데 저희 지자체에서 그쪽에서 말했던 그 내용들을 한번 실현해보고 싶은데 혹시 그 이후로 뭔가 좀 발전된 사항이 있을까요? 라고 하고 연락이 올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저도 그런 연락을 받았거든요. 아까 우리 이진우 프로하고 홍소희 프로 있을 때 같이 얘기해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떤 강연을 했었고 그 영상을 촬영해서 올렸더니 어떤 지자체에서 연락이 왔더라. 그래서 거기서 강연을 하게 됐고 그 지자체와 연결을 맺어서 또 계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더라. 그렇게 이제 실제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들을 활용하는 것들은 각자의 몫인 거예요. 각자의 몫인 거예요. 우리 학점은 이미 정해져 있지만은 학점 이에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거는 각자의 몫인 거예요. 어떻게 활용할지를 잘 활용해보고 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 영상들 보시면은 우리가 변화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딱 10분 동안에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고 딱 1초 만에 변화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데 인사를 했어요. 반갑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어요. 근데 내 인사를 받은 사람이 나중에 그 웃음 때문에 나를 찾을 수도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기억될지는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지만은 3년 후에 4년 후에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 몰라요. 제가 사실 바라는 거는 우리 영상을 보면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은 지식재산과 미래기술 포럼 2024라고 딱 써있어요.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지식재산과 미래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만큼 관심을 가진 사람은 2024년도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수업 끝났으니까 이쁠 맞았으니까 끝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런 모임들을 이어나갈 수도 있어요. 나는 특허 쪽을 먹고 살 것도 아닌데 굳이 내가 들여서 그런데 만남이라는 것들이 나를 도울 수 있는 만남들,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곁에 둔다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어떻게 어떤 사람이 나를 도울지를 진짜 모르는 거예요. 나는 행정학과인데 멀티미디어학과가 나와 전혀 상관이 있을까? 나는 기경학과인데 심리학과랑 전혀 상관이 있을까? 이 사람은 어떻게 만날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되게 좋은 이미지를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쁜 이미지를 굳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는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특허적 이론이나 이런 부분도 물론 도움이 됐지만 어떤 특허적 사고방식이나 어떤 태도들이 많이 변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되게 많은 영감을 얻었었는지 교수님께서 이런 영감을 오히려 교수님께서 어디서 얻는지가 궁금하고 예를 들어 추천해 주실 만한 사이트나 도서가 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매주 화요일 날 아침마다 이런 포럼을 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경영 포럼이고요. 이제 CEO들 모이니까 20분 정도 발제를 하고 30분 토론하고 10분 발표 똑같이 운영해요. 저는 좀 더 발제를 더 많이 발표를 많이 했죠.
근데 저는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죠 매주마다. 저는 실천을 해요. 진짜 실천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매출로 전환시켜버려요. 매출로 전환시켜요. 그래서 특별한 사이트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최영민 프로가 알아보시면 유튜브에 보면 이병돈식 지식재산 이야기라는 채널이 있는데 저는 그걸 통해서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그리고 저는 독서 모임을 하고 있어요. 독서 모임을 통해서 거기서도 인사이트를 얻고 역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이게 좋았어요, 이게 좋았어요. 저는 그 좋은 거를 적용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 달 매출로 만들어버려요. 저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정리를 해요. 그리고 그거를 영상으로 제가 발표한다든가 하면은 항상 영상으로 남겨요. 그리고 그 영상으로 남긴 거를 저는 반복 시청을 합니다. 제가 발표한 내용 그런 내용들 그러다 보면 내가 이런 내용을 발표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이 사실 정신이 없이 경황이 없이 막 발표했을 거예요. 발표할 때 정신이 없었고 근데 나중에 3년 후에 여러분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진짜 대단한데 내가 이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했었네. 근데 나는 그때 모습보다는 더 나아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물론 더 나아졌겠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멋있는 모습들이니까 그것들을 자꾸 이제 반복했으면 좋겠고 제가 적용하는 노하우는 즉각 적용을 한다. 즉각 적용을 하고 일주일마다 계속 적용을 하고 반복해서 시청을 한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특허도 작업을 하기 때문에 발명 작업 미팅을 해요. 항상 저는 영상을 촬영을 해서 놔요. 그리고 그것들을 반복해서 봐요. 그러면은 그 발명자가 얘기했던 것 중에 내가 캐치하지 못한 것들을 다시 캐치를 해요. 그것들을 우리가 보통 특허 명사에서 그걸 녹일 수 있게끔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독서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강의에서 가장 인상 깊게 느꼈던 점은 다른 게 아니라 포럼식 강의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이전에 해본 적 없던 그런 강의를 통해서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스타일이 저희들 학생들의 교육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도 그런 것들을 활동한다는 게 되게 신기했었는데 단순한 어떤 퀄리티라던가 혹은 생각의 깊이의 차이가 아니라 다른 차이가 있었을까요? 교수님께서 보셨을 때 다른 차이가 뭐죠? 어떤 걸? 예를 들어서 방향성의 차이라던가 저희 같은 경우는 각 다른 과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서 각자 본인의 전공이라던가 혹은 그 전공에 대해서 서로 질문을 하고 그 분야로 이제 문어발식으로 뻗어나가면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또 발표를 하고 있었는데 말씀하셨던 경영하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을지 이런 일단 비슷한 맥락은 일단 그 저희들이 모임에서 보면 각자 하는 분야가 달라요. 그다음에 서로의 관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해석할 때도 서로 다른 문제를 해석하고 일단 저희는 이제 기독교 모임이기 때문에 성경의 어떤 원리 가운데서 뭔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시간이 이제 한 사람당 길어봤자 3분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 8명이 얘기를 해. 30분 동안 해야 돼. 그럼 타이머를 놓고서 3분 동안에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분 딱 지나면 딱 끊죠. 그러니까 3분 내에 내 얘기를 하려면은 불필요한 얘기를 하고 직접적으로 내 사업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일반적으로 이런데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죠.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형학적으로 볼 때는 이렇습니다. 그럼 심리학 사람들은 심리학적으로 볼 때는 이렇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서로의 다른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간에 뭐 입장이라기보다는 그렇구나 하고서 그거를 내 분야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분야 그런 부분은 사실 동일한 거고 대신에 이제 한 가지 차이점은 그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당장 지금 먹고 사는 게 달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먹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절실함과 그거에 그건 좀 차이가 나겠죠.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받아보고 이제 다시 한번 리플레이에서 보다 보면은 토론 시간에 한 팀은 딱 시작하자마자 막 얘기를 해. 한 팀은 계속 적어. 그 보면서 옆에서 말을 딱 듣고 있다가 야 적지 말고 빨리 얘기 좀 해. 니네 토론 시간 별로 길지도 않아. 픽해봤자 20분인데 뭘 자꾸 적고 있냐라고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팀장한테 맡겼으니 그냥 좀 조용하게 왜냐면 각 스타일대로 해나갈 수 있게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장한 거니까 그대로 맡겨뒀거든요. 맡겨뒀는데
그거 같아요. 항상 10분이든 20분이든 10분이든 간에 내가 그 시점 안에서 항상 어떤 원하는 목표치를, 결과치를 이끌어낸다고 그러면은 몰입도가 상당히 필요해요. 내가 1시간이 있다고 해서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10분만 있더라도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10분 내에 어떡하지? 뭐를 끊어내지? 그래서 그거 딱 집중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다른 프롬팀에서 팀 작업할 때는 그러면 지금부터 1분 정도만 자기 생각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에 발표하겠습니다. 그래서 1분 동안 정리하시죠? 그래서 1분 동안 정리를 하는 거야. 1분 지났습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너무 짧게 느껴져요. 근데 반복하다 보면 그게 스스로 훈련이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처음에 이제 우리 조장 하셨던 두 분 되게 감사하고, 나중에 조장도 이제 돌려가면서 해봤잖아요. 조장하다 보면 사실 정신이 없죠. 앞으로 발표하다 보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발표한 거 들어보면은 되게 잘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달 정도 강사님이 이렇게 분야별로 오셨던 게 좀 인상이 깊었었고, 그 전까지는 사업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조금 없었었는데 이거 해보면서 이런 사업 아이템도 괜찮겠다, 약간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보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 그런 분야 외에 또 다른 분야로도 더 관심을 가졌으면 추후에 좋겠다, 미래 기술 발전을 위해서 하는 분야가 있는지 궁금해요. 우리가 다뤄보고 싶었는데 못 다뤘던 거는 일단 그 IoT, 스마트 환경, 업무 환경 그 부분을 좀 다루고 싶었는데 못 다룬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원래 우리가 의도했던 건 바이오 쪽으로도 한번 다뤄보고 싶었는데 그 부분이 약간 좀 우리가 준비를 해서 바이오하고 스마트 환경 그쪽으로 한번 다뤄보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왜 질문을 좀 해달라고 했었냐면은, 질문을 받다 보면은 제가 얘기할 것들, 놓쳐보는 것들을 이제 기억할 수 있어요. 아까 차원재 프로가 얘기할 때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었는데 또 이제 얘기하다 이제 제가 잊었는데, 잠깐 얘기했었어요. 우리가 시작을 어떻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끝이 중요해요. 끝이. 내가 이 문을 들어올 때 중요해요. 근데 내가 항상 우리가 생각할 거는, 내가 이 문을 나갈 때 내가 내 가방에다, 내 머릿속에다, 내 가슴에다가 뭐를 들고 갈 건지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2025년 2026년 2월 달에 우리 아주대학교 정문을 나갈 때, 그러니까 졸업할 때요. 졸업할 때 내 마음 가운데, 내 가방 가운데, 내 자산 가운데 무엇을 들고 갈지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들고 가고 싶은지 그것을 정하면 그거를 들고 가기 위해서 내가 뭐를 할지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야 될 일을 내가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 할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럼 내가 들고 가고 싶은 것을 들고 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2년 후에 내가 뭐를 갖고 싶어. 내가 2년 후에 어떤 일을 하고 싶고 어떤 곳에 있고 싶어. 그거를 정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역산을 하는 거야. 뭐가 필요한지. 아까 이제 리트 시험도 준비하고 검찰 시험도 준비한다고 했어요.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목표점이 있을 수도 있고 목표점이 없이 중간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목표점을 정한 상태에서 그걸 향하는 지름길. 때로는 우리가 지름길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 실패한 게 아니고 옆길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그거 생각했으면 이제 그걸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항상 가라. 우리 목표를 향해 가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흔들렸어요. 목표를 정하면 그대로 가면 되거든요. 근데 목표가 없는 사람은 도중에 포기하고 도중에 안 되면 그냥 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공부하라고 했었죠? 생각나시나요? 누구를 위해서 공부해라? 나 자신을 위해서 공부해라. 이 수업을 누구를 위해서 들어라? 나 자신을 위해서 들으라고 했어. 졸리면 졸리고 있지 말고 나가서 뒤에 서 있으라고 했어. 나 자신을 위해서. 왜냐하면 내가 졸리고 있을 때 일어나가지고 바깥에 서 있는 거는 되게 위축되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뭔가 수업에 폐를 끼칠 것 같은 거야. 근데 그건 내 감정인 거야. 내 감정인 거야. 그렇게 내가 졸리는데 그냥 앉아있으면은 나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나가서 서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그리고 만약에
내가 백유천프를 부른 거는 다른 사람은 다 발표를 했는데 마지막 날 안 왔어. 그러면 그 즉시 전화를 했어야지. 연락을 했어야지. 아 교수님 제가 이런 사정이 있어 못 왔습니다. 사정을 정직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얘기 안 할 수도 있어. 이번에 발표 못 하긴 했는데 발표를 해야 되겠습니다. 발표를 해도 될까요가 아니지. 제가 언제 발표하면 될까요? 라고 한 번 더 앞선 질문을 해야 되는 거야. 교수님 제가 언제 발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발표할 수 있죠? 라고 물어봐야 돼. 그럼 마지막 날이라 끝나서 못해. 내가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교수를 위한 거지 나신을 위한 게 아니야. 아 교수님 제가 이거를 너무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발표를 해야 됩니다. 물론 열심히 준비 안 할 수도 있어. 그 상관없는 거야. 내가 원하는 목표인데 그걸 달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날짜를 받아야 되는 거야. 내가 원래 문자를 안 보내려고 하다가 혹시 몰라서 문자를 보냈어. 그랬더니 발표해도 될까요? 라고 문자가 온 거야. 이런. 내가 얘기했던 건 그게 아닌데 나 자신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들을 한 학기 동안 가르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를 나가서 마찬가지예요. 가장 소중한 건 나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내가 있어야만이 내 그룹도 있는 거예요. 내가 뭐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어? 그럼 그걸 달성을 해야지. 달성을 해야지.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내가 뭔가 달성을 하고자 하면은 그걸 위해서 직접 해라.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반드시 이뤄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웠던 것들은 뭐였어요? 질문, 우리가 이번 수업을 통해 배웠던 건 질문하는 능력이야. 그 질문의 가치야. 어떤 사람이 발표를 했는데 지리도 발표를 못했어. 저런 걸 발표라고 하나? 그 생각이 내 안에 든다고 하면은 내가 그때 좋은 질문을 그 사람에게 던져줘가지고 그 사람이 준비하지 못한 것까지 발표할 수 있게끔 한다고 그러면은 되게 좋은 내 능력자가 되는 거고 내가 드러나는 거야. 그게 바로 발표자는 프리젠터라고 자기를 드러낼 수 있고 아까 뽐낸다는 표현 썼는데 뽐낸다는 표현이 맞을 수 있어요. 잘 드러내고 질문하는 사람은 질문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자기를 드러낼 수 있어. 그러니까 억지로 드러낸다기보다는 질문을 잘 하면은 나중에 사람 찾아와. 제가 이제 강의를 듣는데 어떤 사람이 나중에 찾아왔어요. 왜 이렇게 강의를 열심히 들으세요? 전 사실 의도적으로 열심히 듣는 거예요. 눈 똑바로 뜨고 강사 똑바로 끄덕끄덕거리면서 졸린데 명모 하고 그러면은 그 강사도 나를 보고 옆 사람도 나를 봐. 사람들이 나를 안 보는 것 같지만은 나를 봐요. 저 사람 진짜 열심히 한다. 궁금해. 이진우 프로 도대체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라고 사람이 와서 묻는다는 거죠. 그리고 늘 제가 얘기하듯이 와가지고 이거 제 명함인데 혹시 나중에 한번 저희 회사 한번 방문해 주세요라고 명함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그리고 항상 내가 만약에 80%의 뭔가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20% 미진아지가 아니고 80% 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야. 그리고 물어보는 거야. 어때요? 그럼 그 사람이 항상 무슨 얘기를 해? 또 한 사람 얘기를 해. 또 한 사람 얘기를 해. 그러면 120%가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80% 가지고 상태에서 아무 얘기도 발표를 안 하고 딴 사람한테 노출을 안 시키면 그냥 80% 되고 있고 그건 소멸이 되지만은 내가 80% 가진 상태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여러 사람이 얘기 들어. 그럼 그걸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니고 쟤는 저런 식으로 생각하고 내 거는 저런 식으로 비춰질 수가 있네? 그러면 그걸 반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 분명 영상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했죠? 어떤 사람은 2개의 영상을 가지고 있어. 원래는 차은희 프로는 하나를 더 발표하고 싶었는데 딴 사람을 위해서 제가 발표를 못 하겠습니다. 그럼 그 영상을 가지고 자기 친구한테 보내주는 거야. 내가 이번에 이거 발표한 건데 너 잠깐 좀 보고선 나한테 피드백 좀 해줄래?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해. 근데 그 얘기는 내가 몰랐던 거였어. 그럼 다음 컨텐츠를 내가 만들 때 그걸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는 긴장감 해가지고 이 대사까지 다 나왔었거든. 시나리오까지, 스크립트까지. 근데 좀 있으면 다 잊어먹을 거예요. 근데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이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반복을 해보세요. 반복을 해가지고 어떤 의미있는지 한번 발표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박수 받는 거야. 오, 쟤는 어떻게 나랑 똑같은 심리학과인데 똑같은 나랑 행정학과인데 어떻게 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럼 그게 나를 뭔가 아주 희한한 대로 날 인도를 해요. 그럼 먹어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고 또 언제 더 얘기를 해주신다고 그러면은 내가 누구를 만났어. 저 사람이 나한테 아무런 도움을 안 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줄 수도 있어. 근데 서로 간에 서먹서먹해서 인사를 못 했어. 그때는 한번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나요? 아니면 오늘 세미나 오셔서 가장 좋았던 게 뭐예요? 그럼 아래로 훑어볼 수 있죠. 뭐야 갑자기 딴판 물어보기라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질문 많으면 어떤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 간에 명함 주고받고 그렇게 관계를 통해서 뭔가 쭉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절권도 얘기했었잖아요. 혹시 그런 했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외에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을 해서 내가 사용하는 법들을 익혀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한정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기계학과에서 배웠어 얼마나 배웠겠어. 내가 정치학과에서 배웠죠 얼마나 배웠겠어. 물론 많이 배웠겠지만은 그렇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활용을 해서 다른 사람 좀 도와주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활용을 해서 나를 좀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우리 지식재산과 미래교실 포럼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사실 엮어주고 싶었고 이제 여러분들 다른 사람 후원자들 모집을 해서 식사도 사주면서 막 장학금 지급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발표한 내용들은 꼭 어디선가 한번 발표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 그러면은 한번 제가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때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발표한 내용을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난리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무엇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를 가지고 있다면 그 하나를 잘 살려서 10개를 만들고 100개를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창업에 대해서 상당히 일정적으로 했었잖아요. 네. 중요한 거는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노력하는 건 시작하고 과정이잖아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내가 이 길을 걸어오길 참 잘 걸어왔어 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차라리 그때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2억의 빚을 지지 않았을 텐데 라는 후회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2억의 빚을 지지 않을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건가 라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의사결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덜 실패하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지? 덜 실패하다 보면은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오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실패를 하다 보면은 성공할 수 있는 기회에 이르기 전까지 내가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도 잘 새겨보시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우리 청민 프로가 이제 그 노력했다고 하면 그 명함 받는 노력들, 명함 주고받는 노력들 물론 명함을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명함을 보지는 않아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심장이 쿵쾅쿵쾅쿵쾅 뛰는 그것들을 이제 스스로 극복해보는 과정 그리고 실제 명함을 통해서 한번 연락도 던져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만나는 것 같고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 좋은 사람의 정의가 상당히 필요하지만은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말을 통해서 뭔가 낙인을 찍어주고 태그를 붙여줄 때 그 태그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 되지 말고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인 거지. 나 자신의 정체성을 내가 확립하는 것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역량들은 서로 다를 거예요. 역량들은 서로 다른데 나한테 역량을 맞는 것들을 잘 골라가지고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도 되게 두서없지만 올려드릴 거예요. 예쁘게 편집을 해서 예쁘게 편집을 할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발표를 하시다 보면은 내가 발표할 때는 너무 벌 떨렸어. 이상해. 근데 편집된 영상을 보면은 잘했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 어떻게 나의 역량을 내 스스로 편집해서 다른 사람한테 잘 보여줄 수 있냐. 그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질문할 때도 이거 좀 딴소리 같은데요? 라는 전제를 달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적이 물론 중요하지만 성적이 또 중요하지 않거든요. 성적이 성적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것들 자기 찾아가야 되고 뭐라고 그랬죠? A뿔을 받으려면은 A뿔에 맞는 행동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항상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한 가지 키워드씩만 볼까요? 우리가 이제 나머지 다 잊어버릴 거니까 2024년 우리 지식재산과 미래기술이라는 수업 시간도 잃어버릴 거고 제 이름도 이제 잃어버릴 건데 한 가지 키워드씩만 생각해 보면서 우리 수업을 그걸로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와의 연결을 배울 수 있었다고. 그게 뭐예요? 전문가가 연결? 사실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이 아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포럼처럼 각자 다른 분야의 사람들을 다른 분야를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과 얘기해보면서 나와 다른 관점과 다른 것들을 배우고 다른 것들을 보고 생활을 보낸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그 사람들과 내 생각을 비교해보고 이런 과정에서 가장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었어요. 전문가와의 연결. 예. 오케이. 굿. 감사합니다. 전문가와의 연결. 아, 네.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모르면 어떻게 돼요? 물어봐야 돼요. 물어가면 심층 질문을 통해서 뭔가 답을 낼 수 있죠. 저도 몰랐는데 지금 말씀하니까 납득이 가네요. 도전하고 실천하러. 도전과 실천. 문제가 뭔지부터 찾아. 문제가 뭔지부터 찾아라. 좀 더 부여 설명 가능할까요? 특허를 내거나 물론 제가 행정학이기 때문에 정책을 만들 때도 분명히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아니면 뭐가 불편했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요새 들어 보면은 어떤 뭔가를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왜 만들어졌느냐를 생각하지 않고 일단 만들고 보는 것 같아서 좀 더 질 좋은 무언가를 만들려면은 왜 만들었는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문자가 꼽았어요. 뭐였죠? 무슨 문장이었죠? 문제가 뭔지부터 찾아. 문제가 뭔지부터 찾아. 맞아요. 왜 했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뭐야?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지? 왜 했지? 요거 이성욱 씨 알아서 듣겠습니다. 쉬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쉬는 시간. 좀 더 부연 설명 부탁드릴까요? 정말로 와서 쉬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아까 발표하면서 이제 다 시간표도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강의 같은 게 다 약간 머리 쓰는 쪽 강의고 한 번 놓치면은 따라가기 좀 힘든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지식재산과 미래기술 강의 같은 경우 올 때도 편하게 오고 와서도 이제 편하게 강의를 듣고 교수님이랑 되게 평소에 듣던 강의랑은 다른 색다른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역학이나 이런 건 아니다 보니까 머리를 다른 쪽으로 사용할 수 있고 뭐 다른 전문 강사들 여러분도 배웠고 다른 여러 프로들도 만날 수 있어서 좀 더 편하게 듣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굳이 표현하자면 쉬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좋네요. 저 진짜 우리 학생들한테 그렇게 해주고 싶어. 3학년 차릴 때 와가지고 아무런 생각 없이 와서 부담 없이 수업 들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달성이 됐네요. 약간 자아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자아를 찾는 과정. 네.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사실 자아라는 것 자체가 자신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분들만 해도 10분이라는 자아가 있는데 서로 다른 자아가 자신의 의견을 내면서 내가 몰랐던 분야의 지식들을 얻고 자아 정체성을 찾으면서 자신 또한 더 발전할 수 있는 수업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처음. 처음? 왜요? 맞아. 부연 설명 부탁드릴까요? 저는 사실 특허에 대해서 행정학과 별로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도 했었고 특허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배우는 것도 처음이었고 대학교 들어가서 제 의견을 손들고 발표한다거나 수업 후에 항상 사람들과 토론을 하는 수업 자체가 거의 처음이라고 느껴졌는데 이 과정에서 제가 손들고 발표하는 법을 배웠다거나 그리고 월요일날 이 수업 후에 다른 전공 행정학 전공 시간이 있었는데 그 수업에서도 교수님이 마지막 발표를 할 때 질문에서 손들어서 질문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래 저 같으면 그런 시간에 절대 이제 손들고 질문을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경험 이 수업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서 의미 있었던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와, 멋진 시간을 보내셨는데 축하드립니다. 기회는 근처에 있다. 기회는 근처에 있다. 네,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이 수업을 들으면서 사실 엄청 도움은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디지털 미디어 학과기도 하고
이런 분야에 있어서 특허 출원이랑 영상 제작 쪽은 조금 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 영감을 얻거나 어떤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거에는 좀 거리가 멀지 않을까 했는데 수업을 듣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같이 토론하는 과정 혹은 전문가와 얘기하는 게 될 수도 있고 수업하는 분야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분야에서 되게 기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영감을 얻고 제가 뭐 활동에 이어지게 된 계기가 된 것도 있었고 저를 많이 변화시킨 것 같아서 이런 기회를 잘 잡을 수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느낀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부를 때 학생이라고 안 불렀을 거예요. 학생 신분은 이제 프로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전문 강사님 모셔가지고 학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학생이라는 단어를 입에 딱 내는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내가 프로라고 계속 부르다 보니까 학생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한테 어색했구나.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을 대할 때 뭐 교수와 학생이라는 그런 제가 볼 때는 되게 막 이상한 수직적인 개념을 약간 받아들였었거든요. 교수님 볼 때마다 좀 기분이 나빴어요. 왜 이렇게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막 저렇게 뭔가 하대를 하는 것 같지?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만나는 분들을 최고의 사람으로 대하고 싶었고 그렇게 이제 대했었고 2024년도에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학생보다 가장 유익함을 드리고 싶어서 프로라는 칭호를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뭐 저를 통해서 뭐 좋은 점도 있었고 나쁜 점도 있었겠지만 좋은 점 혹시 있으셨다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강단에 섰을 경우에 우리의 어떤 분위기를 잘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최고의 어떤 사람들로서 서주신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이 상당히 유익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구와 함께하든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알차고 소중하게 스스로 리액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냥 흐지부지 지나갈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니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것들을 얻어갈 수 있게 해서 우리 노력하는 모든 게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2024년, 2025년 멋있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